안녕하세요. 저는 영원 NCS 컨설팅의 정일환 대표입니다. 다들 아다시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 4월 6일 현재 전 세계 130만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을 통해서 많은 산업계에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물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생태계, 특히 글로벌 SCM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또 모든 출입을 금하는 그 국가 간의 그런 항공편에 있어서의 축소 혹은 금지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물류비를 절감하고, 또 물류비 절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해상화물이나 항공화물로 바이어가 원하는 날짜에, 또 혹은 수입자로서 수출자의 물건이 제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출입 물류 절감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국제 물류의 흐름의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 수출입 물류 절감 기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첫 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물류 흐름과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하는 수출입 물류비 절감 기법을 절감 방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그것에 대한, 특히 이 운임 구조를 이런 항목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을 비교해가면서, 또 수출과 수입을 비교해가면서 이러한 물류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물류 흐름과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물류의 흐름, 동향. 첫 번째, 이런 아까 잠깐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서 모든 원부자재가 제때 원하는 생산 국가나 생산 기업으로 이게 전달하지 못해서 결국은 생산을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글로벌 SCM이 현재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의 그런 입국 및 금지 그런 조치로 인해서 이런 여객기 운송이 축소가 됩니다. 여객기 운송을 상당히 축소하다 보면 결국은 전 세계의 여객기를 통해서 여객뿐만이 아니라 화물도 함께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화물을 실을 수 없는 스페이스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물기를 통해서만 물량을 보낼 수가 있는데 화물기를 전담으로 해서 대형 화물기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항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공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소형 화물기를 보내야 되는데 항공사마다 이런 소형 화물기라든지 대형 화물기를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보유량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항공 운송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화물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서 항공 운임이 계속 매주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의 그런 거래가 더욱더 확산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송산업의 발전이 오겠지만 특송산업도 사실은 여객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중소 특성업체들이 여객기를 구하지 못해갖고 결국은 화물기로 물건을 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그런 중소업체들, 특성업체들의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함께 물건을 모아서 다량의 물건을 보내는 그런 콘솔리데이션이 있는데 이 콘솔리데이션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화물기로 해야 되는데 화물기에 이제 소형 화물기를 갖고 있는 그런 특성 업체들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덱스라든지 DHL이라든지 아니면 UPS라든지 아니면 TNT라든지 그런 데는 소형 화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서류라든지 아니면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보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항공화물까지 가중이 되다 보니까 스페이스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대형 유통업체들, 뭐 잘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또 우리나라에 관련된 국제 특성 업체들이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아니면 롯데글로벌 로지스트라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한진이라든지 아니면 판토스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이런 특성 업체들이 의존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해상운송에서는 결국은 항공운송의 일부가 해상운송으로 오면서 또한 선사들이 스케줄 조정이라든지 선복 조정으로 인해서 운송 지연이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회사가 핸들링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 3월 31일 날 출항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저께 4월 5일이나 출항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착 날짜도 일주일 이상 늦게 도착해야 되는, 물론 바이어한테 미리 그거를 통보해서 바이어도 그거에 대해서 컨펌을 해줬지만 그렇지 못한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서 shipping expired date가 만약에 3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4월 5일 배에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선적 서류인 BL상의 선적일이 3월 31일로 표기될 경우에는 전혀 바이오하고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4월 5일 배가 언보드 데이트가 4월 5일로 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바이어는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수출자한테 운송 크레임 혹은 무역 크레임을 걸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정말 돌발 변수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부분이나 아니면 북미 부분의 그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그 나라 국가로 가는 해상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그 국가 안에서의 복합운송,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EU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자유스럽게 국가별로의 모든 복합운송, 국내의 내륙운송이 원활하게 돼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그런 내륙운송도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선적에 있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입자도 거기에 관련된 생산 스케줄, 거기에 관련된 판매 스케줄 이런 것이 굉장히 혼선을 빚어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수출이 국제 물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제 물류의 현재의 흐름의 변화를 수출자나 수입자들은 바로 인지하셔서 지금 현재 거래하고 계시는 선사라든지 아니면 프레이트 포워더와 이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예정 스케줄, 거기에 관련된 예정 선사나 항공사에 대한 폭넓은 선택으로 약간 모든 한정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선사나 어떤 특정한 포워더나 어떤 특정한 항공사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식으로 해서 좀 더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이거를 개선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지역별로 현재 항공화물과 현재 해상화물이 실질적으로 운임과 관련해서 아니면 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아니면 스케줄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미 지역인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뭐 아시겠지만 여객기 간편. 뭐 우리나라는 다행히 일단은 그 미국에 있어서 뭐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금지는 아니지만 이런 여객기들이 간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나중에 금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화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화물기 역시 운항 편수가 5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로서는 결국은 항공 운임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에 보면은 매일 변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매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화주의 입장에서는 거래하고 계시는 포워더와 긴밀하게 이걸 매일매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항공사별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스앤젤레스까지 뭐 10kg당 얼마,
아니면 뉴욕까지 킬로그램당 얼마, 시카고까지 킬로그램당 얼마, 그런 것이 아니라 항공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항공사 스케줄은, 항공사 스페이스는 어떤 그런 화물기편에 제때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함으로써 결국은 북미와 똑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항공화물에 대한 그 여객기 혹은 화물기, 특히 여객기 간편보다는 거의 금지에 가까운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화물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미국과 함께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뭐 아시겠지만 완전히 전면 여객에 대해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여객기 편수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물기마저 운항 편수를 50%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운임에 대한 거는 뭐 매일 변동이 있는 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 얻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은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뭐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객기라든지 화물기가 금지 상황은 아니고 대폭 감소된 상황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객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전면 입국 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물기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기의 운항 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50%까지는 아니지만 대폭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운임이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화물 수출에 있어서는 스페이스 얻기도 힘들고 화물기를 의존해야 되고, 화물기는 모든 공항의 직항 노선으로 해서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공항별로 화물기의 그런 기종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화물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화물기를 싣고 거기서부터 국내에서 바이어가 알아서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상화물은 어떠냐? 해상화물은 그나마 항공화물보다는 낫지만은 항공화물에서 일부 해상 운송으로 변경해서 선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요, 그 해상 운송에 있어서의 대형 배들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스페이스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형 배들은 또한 모든 항구에 기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박회사도 선복 조정을 통해서 운임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또 운임에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큰 배보다는 중대형 배 혹은 중소형 배로 선복량을 조정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화면에는 운임이 주마다 변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15일 단위로 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스페이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운임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은 없지만 향후 선복량의 조정에 따라서 운임이 인상될 수도 있고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적 교역량이 많은 중국 수출 해운물동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잦은 딜레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과 중국은 빠르면 하루, 늦어도 2, 3일 안에는 대부분의 항구에 도착하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더라도 뭐 1, 2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복 조정을 하고 루트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1, 2일이 아니라 3일에서 5일, 심지어는 일주일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선봉량 조정을 통해서 역시 중국 수출 운임이 그동안 굉장히 낮은 운임을 통해 갖고 수출자들이 물류비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었는데 인상 요인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향후 그동안 중국 물동량에 대해선 수출에 있어서 해상은 항상 운임이 저렴했고 도착 있는 수입에 있어서는 항상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더 국가를 세분화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이탈리아 식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객기가 그렇죠? 여객기가 금지는 아닌데 감편이 되었습니다. 또 화물기도 증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서 미국에 가는 것은 많은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기가 증편하지 못해서 스페이스를 현지에서 얻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임이 수입 부분도 결국은 항공 운임이 인상될 요인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일본은 여객기 결국은 중단으로 인해서 화물기가 계속 증편이 됐는데 이 화물기 증편도 얼마만큼 원하는 그런 스페이스를 얻을 만큼의 증편이냐에 따라서 운임이 동결되거나 아니면 운임이 인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스페이스 확보부터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운임을 항공사별로 여러분들이 포더한테 받아서 거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결국은 여객기 중단으로 인해서 스페이스 확보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물을 특히 한국과 중국 간에는 화물기를 별로 띄우지 않았습니다. 거의 여객기로 모든 것들을 했는데 시간당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이런 여객기들이 운항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화물기로 하다 보면 화물기가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아니면은 120톤이다 아니면 60톤이다 이런 기종에 하게 되면은 그 물동량을 모으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비행기로 갈 바에는 배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항공 운송으로만 진행해야 되는 아이템이 아닌 이상에는 해상화물로 차라리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해상화물의 수입을 한번 살펴볼까요? 콘솔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거는 콘솔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이렇게 콘솔리데이션, LCL 화물, 소량의 화물을 콘솔리데이션 해갖고서 이거를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20타 하나다, 40타 하나 만들어갖고 이거를 한국에 보낸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너럴라이트 인크리스, 일반 운임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피크 씬 서차지, 성수기 할증료. 성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수기로 코로나19에 대한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수기 할증료를 받을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추후 스페이스가 계속 부족이 예상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지 상황에서 계속 확산이 되는데 LCL 콘솔리데이션 화물을 CFS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물론 중국은 원활하게 그거를 콘솔리데이션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지 국가에 있어서의 아까 내륙 운송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국가별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가용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LCL 운송도 문제가 되겠지만 심지어는 FCL, 20타 40타 트레일러 운송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독일이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독일에 있는 물건을 안트워프, 벨기에라든지 네덜란드의 로텔담으로 보내갖고서 거기서 콘솔리데이션을 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한국에 있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 특이사항은 없지만 일본도 결국은 계속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은
거기도 콘솔리데이션, 소량의 화물을 콘솔리데이션 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1장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국제물류의 흐름과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2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출입업자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이 물류비에 대한 운임 구조도 살피고 거기에 대한 항공운송, 해상운송의 수출입 그런 물류비 그런 저물감에 대한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